안녕하십니까. 충무팀장입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주민자치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익남 대저동 주민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응암 3동 주민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1월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표창수여, 구동 주요 업무 보고, 부구청장님 당부 말씀, 구청장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표창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구청장님께 경례. 바로 표창장 기획예산과 윤인균. 위 공무원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0월 31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상품권 20만 원입니다. 부구장님께서 전수하여 주시겠습니다. 표창장 보육지원과 이희정. 위 공무원은 어린이집 보육업 지원 업무 수행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0월 31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지적과 유승우. 위 공무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0월 31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환경과 곽다영. 위 공무원은 미세먼지 저감 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0월 31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도로과 이혜진. 위 공무원은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0월 31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보건지소 김미자. 위 공무원은 구민의 정신건강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0월 31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대저동 박은영. 위 공무원은 복지 사각지대 가정발굴 등 지역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0월 31일 은평구청장 김미경. 부상은 같습니다. 차렷, 구청장님께 경례. 바로 수상자는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및 동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협치 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 담당관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 첫 번째, 제6기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모집은 1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신규 70명과 예비 80명 포함 150명이고 은평구민 누구나 온라인,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2년입니다. 주민참여위원회 신청자는 온라인 은평배우모와 주민참여학교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와 가치 등에 대하여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수하여야 우선 선정이 됩니다. 각 부서 동장님께서는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금년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겠습니다. 일시는 12월 9일 목요일 15시이며 장소는 본가 7층 대회실이고 구청장님과 자원봉사협의회장 등 관계자 및 표창 수상자가 참석하여 명예의 전당 감사패 및 우수봉사자 표창 그리고 사례 발표를 합니다. 본 행사는 은평구청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되어 오니 각 부서 동료들께서는 금년도 자원봉사를 위해 애써주신 유공자를 발굴하는 공문에 따라 발굴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당일 동자원봉사 캠프 등 관계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2022년도 참여예산 민간 예산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일시는 11월 4일 목요일 14시이며 장소는 기획상황실이고 참석은 구청장님과 참여예산위원장단 12명과 관계공무원이며 2022년 본 예산 편성 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최종 협의, 조정 및 의결을 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결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근본 구의회에 제출되는 2020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에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의견서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익활동 플랫폼 조성에 대한 설계 실시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주요 업무 계획 구청장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3일 국별로 21년 주요 성과와 보완 과제, 2022년 정책 여건을 파악하여 방향을 결정하고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현안 업무, 상반기 추진, 공약사업 목표 달성, 신규 사업에 대해 구청장님께 보고하고자 합니다. 각 국장 담당관께서는 업무 보고의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선 7기 구정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11월에 관내 거주 만 18세 이상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문화관광 벨트 조성 등 구정 주요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구정 추진 방향 등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겠으며 조사 결과는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연구단의 하반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은평구 여성 친화도시 정책 진단과 향후 과제 외 2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12월까지 수행하고자 하며 연구과제 결과를 구 주요 정책을 진단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고 2022년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1년 상반기에 은평구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외 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며 향후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여 각 부서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은평구 통합축제 은평원 축제 개최 전입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지친 국민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은평구 통합축제 은평원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1월 18일 목요일부터 11월 20일 토요일까지 3일간 문화예술회관 및 관내 문화거점 6곳에서 진행되며 개막제, 해막제, 화발 퍼포먼스, 미디어 아트,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한마당 등의 행사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병행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개막제 및 폐막제에는 장윤정, 박현빈, 김연자, 진성, 신유, 포레스텔라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여 이번 공연을 빛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장 대면 관객은 백신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 확인자만 입장 가능할 예정이며 향후 방역 수칙이 변경되면 이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시상식 및 부대 행사 개최건입니다.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시상식 및 부대 행사를 11월 25일 목요일부터 11월 27일 토요일까지 3일간 개최하고자 합니다. 5회째를 맞는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시상식은 2020년에 개최하지 못한 사회 수상작가에 대한 시상식도 병행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간사 국제 한문화체험관,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문화예술력 대회실 등에서 시상식 및 기자회견, 수상작가와 만남 등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진 사회 시상식까지 병행하여 진행되는 만큼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의 절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북한산 한문화 별별 자동차 극장 개최건입니다. 북한산 한문화 별별 자동차 극장을 11월 19일 금요일에 은평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문화체험 공영주택에서 개최합니다. 상영 영화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한 가족영화 기적이며 약 95대의 차량이 입차하여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홍보물 QR코드 접수 방식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접수 기간은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입니다. 저희 문화관과에서는 위드 코로나 전환 시기에 발맞춰 문화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간 준비의 철저를 기해해 왔습니다. 은평 온축제,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북한산 한문화 별별 자동차 극장 등 문화 행사에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그동안의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2021년 온라인 자활 한마당 개최 지원 사항입니다. 개최 목적은 저소득 주민에게 자활 의욕을 구취시키고 자활 사업에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개최 시기는 2021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등으로 자활에 필요한 금융, 소양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정품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최 방법은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하여 행사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주관은 은평지역 자활센터에서 주관하며 소요 예산은 자활기금 1,5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동절기 대비 난방용품 지원 관련입니다. 지원 기간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수급자 등 저소득 100가구를 선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시공업체인 인명건설에서 1인용 전기요 한 매씩 대상 가구에 직접 배송 후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매수 신청에 따른 매각 추진입니다. 매각 대상은 수색 1 존치관리구역에 있는 변전소 부지의 일부로 면적은 868제곱미터입니다. 매수자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사업 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로 구역 내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고 계획 사업을 추진하고자 매수 신청하였습니다. 매각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정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67억 5,800만 원으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11월 중 매매계약 체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강 제5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내 공유재산 무단점용자 변상금 사전통지입니다. 무단점용지는 구역 내 8필지 118제곱미터이며 점용자는 40명입니다. 변상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21년 11월 29일로 5년이며 부과액은 1,846만 원입니다. 무단점용자로부터 의견서 접수 및 검토를 거쳐 11월 29일 부과하겠습니다. 세 번째, 2021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입니다. 구의회 및 동을 포함한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0년 10월 1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집행한
일상 경비에 대한 집행 실태 검사로 11월 19일까지 부서별 자체 검사 결과 수합 후 감사 담당관과 합동 검사는 표본 추출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자체 검사 결과를 11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낙엽 청소 특별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11월 한 달을 특별 청소 대책으로 지정해서 관내 150세대 공동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낙엽에 대한 재활용 방안과 처리 방안을 통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미화원은 1차 작업 시 새벽 5시부터 8시까지는 가로에 있는 재활용과 쓰레기를 청소하고 오후 9시부터 15시까지는 오직 낙엽만을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원순환과 전 직원은 장소의 배치를 통해서 함께 낙엽을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조사 결과 힐스테이트 녹번 등에서 나오는 낙엽은 관내 원흥동이나 식사동에 있는 농가에 반영을 해서 낙엽이 제대로 재활용되는지를 확인하고 낙엽 재활용이 원활하게 수행될 시에 2022년부터는 전 세대 공동주택에 대한 낙엽 수거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평 클린데이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소는 11월 10일 07시부터 역천역 평화공원 앞에서 시행되겠습니다. 주요 간선과 이면도로 악취 발생 지역, 특히 이번에는 낙엽 수거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 납품 필증 확대 계획입니다. 현재 관내 20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은 납부 필증 등을 통해서 제대로 처리되고 있고 관내 200제곱미터 미만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8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올해 이번 달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 소형 음식점을 집중 계도한 후 12월부터는 이를 위반할 시 종량도 봉투 배출 시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도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업무 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22년 겨울철 제설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며 제설 대책 추진 기간 동안 13개반 24명으로 제설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강설 예보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작년 겨울철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고 강수량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적겠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기후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수시로 변화하고 있고 전년도에도 직전년도에 비해 강설 횟수와 적설량이 2.8배나 많았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전 준비사항으로 제설 민간용역 계약을 마쳤으며 제설제 또한 가격이 폭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조기에 구매를 완료하였고 현재 입고 중에 있습니다. 그 외 군부대와 민간장비 업체의 인력 및 장비 사용에 대한 협약 체결과 인접자치구와 제설작업 협약 체결을 구축하였으며 현재는 제설 차량과 장비에 대한 점검과 정비 그리고 지약지점 제설함 배치와 자동 액상 염수 살포 장치, 신사동 고객길 자동 융설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으며 제설 기간 전에 모두 끝마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점 제설 작업 대상은 총 31개 노선 105.6km이며 도로의 기능과 교통량, 지역 여건에 따라 구청 지경과 용역 그리고 서울시 서부도로 사업소가 분담하여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주요 이면도로와 골목길, 보도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와 주민들께서
직접 제설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지난 겨울에 많은 눈이 내려 동장님을 비롯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한 지역 주민들께서도 자율적인 참여로 신속한 제설 작업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도 골목길 및 인도의 제설 작업에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도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이 단선도로 보도와 호수 정류장에 대한 신속한 제설 작업을 실시하여 강설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에서는 각 기능부서 및 동주민센터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겨울철 제설 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조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조동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일상 치유를 위해 대추마을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한 랜선 축제로 치러진 대추마을 축제는 식전 행사로 국흥대 장학재단의 후원 모범 청소년 7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으며, 일부는 우리 동네 역사문화공간과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을 소개하는 코너로 구성되었고, 2부는 개인들의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주민 장기자랑 한마당으로 꾸며서 주민들이 모처럼 우울한 일상을 털어버릴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현재 대추마을 한마음축제 유튜브 조회수는 1342회로 조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측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마음 방역 추진입니다. 11월 17일 14시 대조동 루터교회 광장에서 취약계층 7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음 방역 행사를 개최합니다. 주요 내용은 중장년 쉼터, 힐링 야외 음악회, 찾아가는 복지 및 건강 상담을 위한 차동 드라이브인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행복꾸러미 지원과 대조노인 복지관의 심리상담 서비스 사업 홍보 등이며, 루터 교회와 대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은평형 복지 안전망 복지 대상자 모니터링 추진입니다. 관내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추출된 268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복지 플래너 10명과 보조 인력 7명이 1:1 매칭을 통하여 주 1회 안부 확인 후 이상 징후 발견 시 복지 플래너 현장 방문 및 집중 관리하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통합 사례 회의를 통하여 맞춤 지원해 줌으로써 고독사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추마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추진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암 3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 3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흥을 선사하고 침체된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응삼이와 함께하는 골목 투어 노래자랑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이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노래하는 장면을 사전 녹화 후 11월 23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행사 종료 후에는 녹화된 자료를 재편집한 후 유튜브에 띄워 대림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을 홍보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응암 3동 2021년 프로젝트 3살부터 여든까지 모두의 복지사업 중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태블릿 일기 쓰기를 통해 치매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어르신들이 직접 쓴 작품을 책으로 출판하고 수업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코로나19로 참여하지 못하신 어르신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밀키트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이웃살피미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중장년 이상 1인에게 1인 가구 100명에게 영양가 풍부한 밀키트를 제공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
생활 실태 및 각종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3번, 4번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산농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산동 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업무 추진 실적 첫 번째입니다. 화재주택, 주택복구 입주식을 10월 29일 금요일에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가졌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제9회 치rum의 명소찾기 축제를 11월 20일 토요일에 주민센터 및 마을명소 4곳에서 마을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비대면 및 소규모 대면 병행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치rum의 인생사진 공모전 전시회입니다. 두 번째, 매년 음력 10월 1일에 개최하는 반홍산 산신제 봉행과 주민자치회 현판식을 11월 5일 금요일에 반홍산 신자단에서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11월 16일에 새마을 분회의 주관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100가구이며 지원 내용은 가구당 김장김치 5kg 한 박스입니다. 네 번째, 주거취약 총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12월까지이며 조사 대상은 지하, 반지하, 옥탑, 고시원, 숙박시설 등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1인 가구 155가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색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색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 1번, 수색 9구역 DMC SK뷰 아파트 입주 지원 사항입니다. 수색 9구역이 3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단지 현황은 18층에서 30층까지로 8개 동으로 구성되고 분양 618, 임대 135가구 총 753가구입니다. 주요 시설로 구립 어린이집이 개원 준비 중에 있고 경로당, 키즈카페, 독서실, 실내 골프 연습장 등 부대 시설이 있습니다. 지원 사항은 전입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다수 제작하여 개첨하였고 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입주민이 전입신고를 편하고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전입신고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홍보 배너를 제작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이사로 배출되는 대형 폐기물 처리를 위한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였고 수시 순찰을 통해서 쓰레기 수거 및 지원 사항을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전입하는 복지 대상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동장, 복지 담당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함께 세대를 방문하는 물세 행복 사업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3번 화재 취약 지역 소화 장비 점검 사항입니다.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겨울철을 맞아 은평소방서와 협력하여 수일시장, 또 공가가 있는 재개발 예정지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곳의 소화기를 점검하고 부족한 곳은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고 구청장님께서 회의 자료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서 단계적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제 상황인데요. 그동안 우리 직원들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오늘 이제 11월 2일인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황, 단계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지만 전문가들 예견으로는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더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그곳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 우리가 강구하면서 업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도 애쓰셨고 또 이제 동절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많은 이제 치수가라든가 도로가라든가 많은 업무들이 또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좀 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협치당무단관에서는 이제 지금 주민참여위원 모집이라든가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서울시와 예산 관계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삭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구청장 협의회와 또 많이 논의도 하고 있고 구청장들이 아마 우리가 지금 언론에 또 우리가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과도 함께 우리가 노력해가면서 예산이나 또 주민자치가 후퇴되지 않도록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인 거죠. 후퇴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은평형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화학과에서는 지금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움츠려 있던 국민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이제 움츠려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여러 가지 축제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요. 축제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제일 또 중요한 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인데 이게 2년 동안 우리가 진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인도에서 아룬다티 로이라던가 애니 에르펜베크 독일 우리 작가님도 오시는데요. 이분들 작가들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입니다. 이분들 중에 또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 오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지금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 과장님,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저희가 지원들이 해서 철저히 하고요. 지금 오는 날짜까지 해서 여행표든 그런 거 하고 숙박은 지금 한옥마을의 한문화체험시설 쪽에, 왜냐면 외국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문화적인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한옥마을에 한옥체험업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좀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다. 준비를 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본인 그 나라에 가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일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업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는 지금 우리가 낙엽에 대해서 가을이면 낙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간담회 공동주택 아파트별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민원이 계속해서 해년마다 아마 이 낙엽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낙엽을 모아서 쌓아두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아마 자원순환과에서 대책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게 재활용 할 수 있다고 하면, 낙엽이 재활용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더 역할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지금 우리가 제설 대책은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대책인 거고, 그 전에 구현초등학교 앞 도로 구조 개선 공사를 지금 하시고 계시죠? 예, 공사 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잠깐 진관동에서 들어오다가 잠깐 들렸었는데, 지금 뭐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은평고등학교 앞쪽으로 조금 더 연결되는 부분이 잘못하면 통학로 부분에서 조금 아이들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여기 지금 언제 완공 목표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은평고등학교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하고 학생들하고 간섭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건의사항이 있어서 건너편에 있는 보행로를 최대한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쪽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를 주차장 건너서 대각선으로 설치하는 것을 서부경찰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이제 대각선을 하는 부분이든 어쨌든 지금 주차장하고 간섭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건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여기 자체가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통학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조동에서 오늘 같이 이제 우리 김익남 위원장님, 또 우리 응암 3동 이동열 위원장님 오셨는데요.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드리고 또 함께 구정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조동에서 코로나 블루 취약계층 마음 방역하는 것들,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게 루터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은평구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우리 목사님께도 말씀드려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응암 3동에서 3살부터 80까지 모두의 복지 사업은 저는 굉장히 이 컨셉을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치매를 예방하는 오늘의 기억 성과 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동의 모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같이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응암 3동이 특별히 항상 많은 그 사례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또 이정열 위원장님 함께 이번에 이제 처음 위원장님이 되셨는데 회장님이 되셨는데요. 함께 더 노력해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익남 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익남 위원장님께서는 뭐 더 많은 구정에 항상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또 수색동에서는 그 새로운 이 수색 구구역에 새로운 입주민들이 들어오는데요. 우리 은평 구민으로 잘 안착될 수 있게끔 다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물세 행복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또 계시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서 그분들이 은평 구민으로서 또 수색동 주민으로서 잘 지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보고 한 것 중에 지금 우리가 홍보 담당은 우리 이재석 과장님, 홍보대사가 오늘 또 다시 우리가 그 아이키에 대해서 홍보대사 위촉을 하는데요. 네. 지금 우리 제1호 홍보대사이신 그 김현자 선생님께서 그저께 아마 네. 그 대통령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계셨을까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제가 그렇죠. 확인하겠습니다. 좀 그거는 좀 말씀해 주시고 또 2호 우리가 홍보대사를 위촉하기로 했는데요. 이 안무가 아이키 같은 경우에 은평 구민으로서 본인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대사 위촉직에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김현자 선생님께는 우리가 좀 더 축하한다고 또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정책과가 박성신 과장님 지금 아동학대 예방 부모 교육이라든가 찾아가는 아동관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어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지금 반려동물 문화교실 개그 콘서트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요즘 그 반려동물이 이 가족과 함께 하는 그 사회가 되면서요. 반려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 이찬종 소장님이라고 아주 조금 유명도 하시고 또 이제 많이 언론에서 소개되신 분을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런 에티켓이라든지 아니면 교정이나 상담 이런 교육을 구민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이제 이 보시는 분들은 지금 참여 인원은 90분인데 물론 이제 반려견이라든가 동물을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문화 키우고 계신 분들이 오실 텐데 그 이후에 그 이외의 분들은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 송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나요? 네, 그거는 저희가 다시 어차피 강의를 하니까요. 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90명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관심 있는 분들 다 연결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육지원과 한재준 과장님. 네, 보육지원과장입니다. 네, 영유아 지금 가족 힐링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요. 이게 주마다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네요. 네, 이거는 지금 다 유튜브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다른 상황인가요?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영유아 가정의 마음 치유등을 위하여 오는 11월 5일 토크쇼 공연을 시작으로 11월 한 달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리즈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1탄 웃음 여행은 육아 및 코로나19 사연을 공유하는 힐링 토크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되고요. 2탄에서 5탄 여행은 11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매주 월요일 콘텐츠별 영상을 은평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송출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들은 가족정책과나 홍보과나 좀 같이 연결해서 좀 더 많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도 많이 구성출돼서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또 특히나 영유아 가족이 요즘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분들에게 힐링될 수 있게끔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일자리 정책과장님. 예, 일자리 정책과장입니다. 네, 예, 일자리 정책과장님, 정인목 과장님. 예. 그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모집 계획이 있죠, 지금. 예. 네, 이게 이제 지금 어르신 일자리 사업하고 이제 겹치거나 이런 사업들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공공일자리 그동안 아마 많이 지금 업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결선상에서 할 수 있는 분들 또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던 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그 내년에는 지금 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과 공공사회적 일자리 또 지역 공동체 일자리가 이제 세 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 동의 이제 환경 정비라든지 실내 정비 뭐 이런 사업이 같이 연계하고 지역 현안 사업도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일자리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또 지적과 이성용 과장님. 네, 지적과장입니다. 네, 지금 무인 항공기 영상 촬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지금 요즘 영상 촬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글쎄, 예.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또 홍보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드론을 해서 여러 가지 촬영, 지금 가을 뭐 풍경이라든가 이런 걸 촬영하고 싶다고 지금 드론을 띄우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계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행하려는 거는 뭐 재무과 어떤 공공용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도로 주변 같은 걸 한번 촬영을 해가지고 음흠.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측량을 의뢰하면은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단 항공 측량을 해갖고 계략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이제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촬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촬영하면서 어쨌든 전체를 우리 은평구를 촬영을 하실 거기 때문에 예, 단계적으로 더 전체를 네. 할 겁니다. 예, 홍보과하고 우리 네네. 문화과하고 같이 함께 그 뭐 좀 협의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해서 주세요. 네. 그리고 그 주차관리과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 주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 단속이 서울시 경찰 해가지고 이 합동 단속으로 지금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계속해서 지금 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와 별도로 저희들은 이제 그 방범 CCTV와 연계해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아마 서울경찰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 네. 통학로는 우리가 그 민식이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좀 점검도 하시고 해주시기 바라고 또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본인들이 더 미리미리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치수 과장님, 장훈석 과장님. 네, 치수과장입니다. 네. 지금 스마트 원격 재난 감시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스마트 원격 재난 감시 시스템이라는 거는 지금 불광천과 백화사 계곡에 자동 그 우기시 차단 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강제로 차단 시설을 열고 진입하게 됨에 따라 자주 고장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서 바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거를 억지로 열고 들어와서 재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적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어떤가요? 저희들이 그 하천 통제를 했을 경우는
그 1단계가 떨어졌을 텐데요. 그 상황에서 그 원래는 법적으로는 이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가 너무 세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계속 이제 안전에 이제 그 불응하시는 분은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금 무슨 계도 위주로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요즘은 그 집중호우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구조라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더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과장님, 이해동 과장님, 이해동 과장님이 오늘 못 오신 것 같고, 팀장님이 오늘 같이 보고하시는 것 같은데요. 누구신 거지? 네, 청장님 공원조성 팀장입니다. 예, 팀장님. 오늘 이번에 서운흥 가족 캠핑장 조성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서울은 가족 캠핑장은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저희 서부권에 저희 은평구가 선정되어 시공하는 것으로 은평 환경 플랜터 뒤편 12,000제곱미터에 대해 약 32면의 캠핑 사이트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제안서 평가를 마쳤고 금년에는 공원 조성 계획 변경과 건축 심의 등을 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공사를 시행하고 내후년에 개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캠핑장이라든가 가족 캠핑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어서 부족해서 주민들이 갈 곳이 많지 않았는데요. 이 가족 캠핑장에 대해서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뭐 동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지금 역천동에 몸따로 뭐 걷기 프로그램이라던가 뭐 여러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번 업무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입니다. 금년이 이제 2달 남았습니다. 11월, 12월. 지금까지 각 동에서 동장님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구에서는 이제 예산 편성을 내년도 업무 계획과 병행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또 금년도 이제 예산 집행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동시에 2가지가 지금 과제가 있는데요. 동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내년에 신규 사업에서도 꼭 예산에 반영이 돼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이제 이의신청 기간이 11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지원금은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아울러서 이제 11월 달부터 그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가 추진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각 동에서야 직접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센터가 마련이 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업무도 동시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로 손실을 입었던 음식점, 카페, 유흥업소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이 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 회복과 관련해서 이제 시설을 점진적으로 개관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도서관,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문화교실도 있겠고요. 체육센터도 그렇고 체육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공공시설, 편의시설들이 개관을 하게 될 텐데 이에 따라서 구청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도 일상회복과 관련돼서 시설 개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최근에 온열 의자를 아마 교통개념과에서 버스 승차대 온열 의자를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차대와 더불어서 온열 의자가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펴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여러 가지 평가를 할 때 구청에서 갖고 있는 통계 데이터나 지표를 각 부서별로 잘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통계 데이터나 각 지표가 평가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항상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될 수 있고 유용한 자료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 부서나 각 동이나 이런 데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10월 13일 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은평 구립도서관이 대통령상을 수상했고요. 또 내를 건너 숲으로 도서관과 구립상림도서관이 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애쓰신 우리 직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온라인 책 추천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등의 실적을 인정받은 아마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27일에도 자치구청 유일하게 선정되어서 참가한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완전에서 우리 구 스마트홈 횡단보도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상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아마 지자체로서는 유일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최고상이 질본에서 받았고 이 두 번째가 행안부에서 받았고 세 번째가 이제 은평구가 받은 거죠. 진심으로 열심히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염병 관련 업무를 비롯한 각종 지원 업무로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수의 외부 평가와 공모 사업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남은 평가와 공모 사업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수상 실적과 사업 선정 내용은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4월과 5월 차례로 개소되었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 두 곳이 지난 10월 30일 약 7개월간의 운영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접종률 70% 달성이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신 의료진들, 또 행정 처리를 위해 애쓴 직원들, 그리고 백신 동행단으로 불리며 접종 지원에 큰 역할을 해주신 우리 자원봉사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재택치료 확대와 또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아 청소년 및 외국인 접종률 제고 등 당면 과제를 우선하여 추진하되 국민들의 정서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에도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서적인 회복을 돕고 또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 정신적 건강 관련 사업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구가 기대하는 일상 회복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보고들도 했었는데요. 이 겨울에 한파와 건조한 날씨에 대비해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겨울철 재난 재해 예방 대응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또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과 적십자예비 모금 등 기존에 좋은 실적을 거두었던 복지 사업들도 다시금 시동을 걸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네는 나눔과 실천의 장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달 18일에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올해도 방역 관리를 비롯하여 비상 운송 등 교통 대책, 또 소음 방지 등 수험생들의 안전한 응시를 위해 공개기관들과 원활히 소통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능 이후에는 고3 수험생의 왕성한 외부 활동이 예상되므로
수험생 등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접종을 독려하고 또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음악회나 전시회 등을 준비해서 재충전과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287회 고의회 정례회가 이번 달 23일부터 개최되는데요. 이번 정례회에는 내년도 구정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지금 문제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중지하는 사업들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예산 관련해서는 더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내년도 예산 편성은 확장적 또 전략적 재정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최대한 가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요구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성실히 답변해서 의원분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내년 예산도 최대한 빠르게 투입해서 경기 진작 효과를 높이고 특히 소비 투자 분야와 일자리 분야의 재정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세부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10월부터 이제 생계급여자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죠.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4천여 가구로 지금 4천여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적극적으로 신청 홍보를 해서 대상자들 모두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번 기준 완화를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정보 양극화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본 역량 교육 강화나 장애인 고령층 등의 디지털 기기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또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개선책들을 통해 정보 격차 해소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 대상자들에게 사물 인터넷 또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도 확대 추진하고 어르신 또 장애인 등 취약계층 통신료 감면 또 취업 준비 청년에게 대한 각종 요금 지원 사업 등 작지만 또 체감도가 큰 사업들을 계속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11월, 12월 딱 그 2달 남았습니다. 이번 해도 열심히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애쓰시지만 이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두 분 주민자치회장님께 간단한 참여 인사 말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남 대조동 주민자치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청장님께 오늘 구 학대 간부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이 학대 간부 들어오니까 참 보기 좋네요. 좋고 회의를 많이 해봤지만 이런 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아까 청장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주민자치회장의 입장에서 볼 때 시 예산 삭감 문제가 사실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자치회장으로서 사실 별로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해보지도 못하고 총회 한번 치른 것밖에 없는데 삭감을 시켜버리니 앞으로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구에서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 정의미 동장님도 같이 오셨지만은 우리 대조동을 봤을 때는 인구 현재 27,000 재개발 1구역 중단돼 있고 역천역 역세권 추진하고 있고 구산 역세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추진단과 반대파가 겹치다 보니까 지금 동네가 좀 어수선해요.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공무원들 동장님 끼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서로가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비방도 많이 하고 유언비도 많이 나오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60% 뭐 70% 이야기 나오는데 주민들은 그걸 믿지를 않더라고요. 안 믿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반대파가 많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 일정이고 제1구역 재개발 중단된 거 좀 말씀드리면은 잘 아실 겁니다. 청장님 뭐 자주 오셔서 현장 보셨지만은 첫째 보기도 싫고
그로 인한 허벌판에 대한 먼지, 이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그 주위 일대가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 여기에 지금 재개발 조합은 저는 몇 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변호사님도 지금 파견이 되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안 듣고 일단은 뭐 총회에서 조합장 선거까지만 하고 가신단 말밖에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이것도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좀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동열 응암 3동 주민자치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응암 3동 주민자치회장입니다.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일상을 찾아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됩니다. 어제 10월 31일 기준 은평구 백신 접종률이 1차 82.7%, 2차 78.3%로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마부 작침의 결과로 이 자리에 계신 은평구 구청장님, 재난안전대책본부장님 경하셨죠. 그리고 은평구 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불편을 참아가며 일신하심의 결과입니다. 덕분에 이제 저희 응암 3동 주민은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조금씩 한 가지씩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 가려 합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건강을 되찾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켜드리지 못한 분들과 유가족,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에게 일요 마음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단계적으로 일상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8월 12일부로 응암 3동 자치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남짓 동안 응암 3동을 내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서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은평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지금 계신 분 분께 응암 3동 앞으로도 좀 많이 좀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응암 3동이 상당히 도시 재생 사업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이렇게 실시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현재 주민의 그 민심입니다. 도시 재개발 사업을 원하는 주민이 85% 정도의 현 주민들이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한다는 게 상당히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서 이걸 2024년 동안 앞으로도 3년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또 아니면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 건지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들을 좀 잘 참작해 주셔서 저희 응암 3동도 좀 앞으로 좀 좋은 마을로 바꾸어 가도록 이렇게 관심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회의 내용을 보면서 또 회의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참 고생 많으시구나라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 여러분께 기존에 이제 업무 공무원분들이 이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 이외에 코로나 대응해야 되는 거죠. 백신 접종해야 되죠. 지역 경제 활성화해야죠. 그러니까 업무가 2중 3중 지금 뭐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상도 열심히 받고 외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은평 또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두 분께 또 감사드리고 특별히 은평구가 지금 개발하는 곳들이 거의 40여 곳, 크고 작은 개발들이 40여 곳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갈등 또 뭐 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구에서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두 분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주민자치 회장님이나 이제 또 주변에서 얘기가 우리 주민 스스로가 좀 같이 그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을 조율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배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관에서 또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주민들 갈등, 골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좀 나서서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또 위원장님들께서 더 나서서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대주동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문제는 우리 이따 그 정영 국장님께서 한번 코멘트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대책 겨울철 그 지금 진행되지 못하는 곳들의 그 여러 대책들 어떻게 앞으로 그곳을 뭐 마련해야 될지 그런 대책들 간단하게 좀 코멘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동열 회장님 말씀처럼 도시재생지가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아시다시피 지금 개발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주민들이 뭐 여러 뭐 집값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뭐 이득이 많이 생긴다고 이제 판단을 하시니까 재생지가 계속해서 개발하겠다는 의지들이 굉장히 높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미 재생지로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일부 이제 본인들이 하시겠다는 것은 개발을 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하고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지금 네트워크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들 간에 또 여러 가지 협조해질 사항들은 우리 두 분께서 좀 더 나서서 우리 주민들이 좀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장님 그런데 문제는 이 재생 사업으로 이번에 주민 다대마을 축제를 했는데 사람들이 호응이 전혀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시죠?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주일 동안 뭐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예,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담당 우리 어디서 담당하시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네. 그 과장님께서 좀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재정 사업제 조금 지금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및 간부님들 협조 사항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확진자가 총 현재까지 5,047명이고요. 그리고 2주간 이제 10월 26일 제외하고는 20명 이하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스크 착용도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만 명당 평균 발생률 은평구가 1,052명, 서울시 1,239명에 비해서 한 18% 정도 낮은 수치고요. 그리고 예방 접종률 현재 75.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면으로 나셨는데 거리두 1차 개편안이 접종 완료단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방역 조치 완화 해제가 되는데 금일부터 완화되는 거하고 10월 30일까지 비교표를 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일 내일 그 일상회복 추진단 자문 위촉식을 시작으로 일상회복 주간을 선포하여 주요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이제 다음 주 초에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조기회생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생경제 분야 예산에 대해서 금주 수요일까지 좀 더 추가 발굴해서 제출해 주시면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드 코로나가 되지만
조기 희생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괄건축관님 먼저 좀 하시게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저 총괄건축가 한영배입니다. 총괄건축가실에서 공공건축 2020년 상반기를 목표로 공공건축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사업주가 구청인 공공건축에 대한 사업 기획 및 타당성 심의를 서울시 공공건축 지원센터에서 받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공공건축에 대한 사업 기간들이 한 2개월에서 한 4개월 동안 지체가 됩니다. 서울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런 사업 기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은평구 자체 내에 공공건축 지원센터를 자체적으로 설립해서 이 사업 기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민복지국장입니다. 회의자료 18쪽과 대조동 보고와 관련해서 은평형 복지안전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0%가 넘어가는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와 고독서 사건이 계속 발생됨에 따라서 위험 가구의 발굴과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어 7년째 이어온 찻동 사업의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여 지난 7월부터 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한 12개 부서 18개 팀이 TF를 구성하여서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 복지 전문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수차례 거쳐서 더욱더 촘촘한 은평형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주요 과당은 세 가지 방향입니다. 첫째, 고독사 고위험군 1:1 매칭 관리, 복지 대상자 연령별 대상별, 특성에 따른 부서와 동간 책임 운영, 복지시설과 구와 동간 주기적 정보 공유 및 개선된 현행화를 통해서 복지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IT 기술 및 인적 안정만 사업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복지 인력의 관리 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은 극대화하는 것인데요. 내년부터 은평구와 한국전력공사, SKT 간 3자 협약을 통해서 전력량과 통신 데이터 분석으로 상시 안보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도입해 사각지대를 훨씬 더 줄여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동네 돌봄당 등 민간 중심의 복지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일인데요. 복지협력 추진당 등을 운영하여서 현장에서 복지 정책과 현안을 내다볼 수 있도록 민과 간의 유기적인 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현재 고위험군 집중관리 대상자는 관내 3,700명 정도로 저희가 좁혀봤습니다. 1인 가구를 맞춤형 지원 관리하고 장애인 간 노인 맞춤형 서비스 등을 강화하는 통합적 관리 시스템을 더 갖춰서 더욱더 촘촘한 은평형 그물망 복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코로나 여파로 저소득층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에 따라 정부에서 지난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활급여 부양 기준이 폐지한 이후에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까지 생계급여 탈락 가구와 의료와 주거급여만 받은 가구, 차상위 가구 등 한 4,800가구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타켓으로 집중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료와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기존 수급자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이 없이 동주민센터와 구 생활복지과에서 직접 조사하고 있고요. 차상위 복지급여 가구와 신규 신청자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토록 안내하고 그 자료를 복지정책과로 이송케하여 해당 저소득 가구의 불편함이 최대한 없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서 애쓰시는 동주민센터와 구복지 담당 공무원 그리고 촘촘한 마을복지 안전망을 책임지시는 지역단위 복지 자원 주민 여러분, 현재 흘리시는 땀방울에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노고에 의지하는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힘들지만 조금 더 힘을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신사오구리 그 교통섬에 디자인 그 태양광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요. 솔라 아일랜드를 그 설치해서 국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을 그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에 그 탄소 중립을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도 탄소 중립 도시 은평을 그 나타내는 디자인의 그 바닥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오는 그 9일 5시 반에 준공 기념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후에 매일 일몰 시간에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총 6회에 걸쳐서 15분 영상, 15분 그 대기를 통해 구종 홍보 영상과 영상을 통해서 꽃, 바다 등 볼거리를 제공을 해가지고 또 다른 우리 은평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부서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보건소장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유로운 생활 부분들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자유로운 축제, 행사, 공연 등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고 다만 한 가지는 안전하게 감염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되는 부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필연적으로 이 만남이 많아지고 할수록 그 확진자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전국적으로 일평균 5,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12월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평균 2,000명 정도의 확진자, 그리고 은평 같은 경우는 일평균 100명의 확진자가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그 보건소의 인력 재배치와 부분들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감안해서 그 보건소 직원들은 그 일상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일은 더 많아지고 해서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같은 동료 직원들로서 그 지지, 격려 이런 부분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어르신들부터 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 예방 접종이 오늘부터 해서 19일까지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그 정해진 날짜에 오셔서 맞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의회 사무국장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셨듯이 올 마지막 의회 임시회가 287회 2차 정례회가 이달 11월 23일부터 다음 12월 15일까지 약 23일간 개최될 예정이 있습니다. 주 일정으로는 2022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한 11일간 진행될 예정이 있고, 그다음에 안건은 현재 접수가 안 돼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됐는데 안건 심사 이틀, 그다음에 구정질문이 한 이틀로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정례 2차 회의는 2022년 본예산 심사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편성 요구한 예산안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청장님께서 처음 공약 사업으로 추진했던 불광천 방송문화의 거리의 사업들이 이제 올 연말쯤 되면 이제 거의 윤곽을 이제 드러낼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은 이제 부서 간의 협의와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서 지금 막판 저희들이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국장님들께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좀 절차를 보완할 수 있으면 미리 좀 협조를 해주시고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그 동안에
많은 거를 준비해 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금씩 밀려나서 결국은 이제 일상 회복에 따라서 17일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축제를 이제 저희들이 실사를 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했던 대로 대면으로 하면은 499명까지 저희들이 이제 수용할 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거기 와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색동에 지금 저희들이 은평문학관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저희들 이제 개관에 이제 막바지에 지금 도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부서 간의 협조, 이게 문화관광과가 사업을 추진을 해도 여러 부서에서 협조가 안 이루어지면은 이게 조금 지연되고 이런 과정들을 지금 저희들이 느꼈고 그래서 연말에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 하여튼간 연말까지 청장님께서 뜻하신 바가 조금이라도 모양새가 좀 완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들께서 조금 절차가 이게 규정이 조금 선행돼야 되는 선행 절차가 좀 미흡하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보완 다 할 것이니까 그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관련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온라인 접수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시작이 됐고 지원하고 있고요. 현장 방문 접수는 이번 주 수요일 3일부터 은평홀에서 접수 예정입니다. 집합 금지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 업종 중에서 이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해당이 되는데요. 지원 대상인지 여부 또 업종을 확인한 후 보상을 해야 하는 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 안내와 함께 그 업종 확인을 신속하게 좀 해주셔서 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무이자 또는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총 550억 원의 융자금을 저희가 마련을 해놨고요. 그중에서 1,400명 이상이 330억 원의 융자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220억 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이렇게 적극 안내를 해주시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부동산 중개 보수 그 수수료 요율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10월 19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매매의 경우는 매매가가 6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6억 원 이상은 요율이 인하되고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도 보증금이 3억 원 이상은 요율이 인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체 회의나 이렇게 있을 때 또 통장님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우리 은평은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합치면은 100군데 이상 정도로 많은데요. 우선적으로는 겨울철을 앞두고서 저희가 연말까지 건축공사장 현장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동해에 있는 각 담당들까지 포함을 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전면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전 각 동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주민자치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조 1구역 조합장 포함해서 임원들이 다 해제가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사업의 원만한 진행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는 이제 변호사가 임시조합장으로 파견이 된 상태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되는 점에 있어서는 국장인 제가 좀 사과를 드리고 그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합장 면담 등을 통해서 제가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내용들 확인을 해보고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더 이상 주민분들께 피해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조치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배석하신 분들 중에 또 말씀하실 분들 계시나요? 협조. 네, 자치환경 과장님. 예, 네. 자치환경 과장입니다. 아마 오늘부터 일상회복 이행 계획이 실행이 돼서 아마 각 부서에서 이제 행사하고 회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장님들한테 협조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11월 4일 목요일 날 그 행정관리국장 주관으로 동장 대면 회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동협조 사항이 있으신 각 부서장들은 그날 한 번에 동장님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제로 대치를 미리 좀 해주시고 그날 참석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지금 방역 패스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 접종 증명서하고 PCR 음성 확인이 되면 이용 가능한 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시설인데요. 실내 체육 시설, 놀이 연습장, 목욕장, 노인 장애인 시설, 입원자 입소자 면회 이것들은 접종 완료 한 분하고 PCR 음성이 된 분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동주민센터에 그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 접종 스티커를 문의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는 이 점 잘 착안하셔서 발급에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혹시 다른 분들 뺏어가신 분들 계신가요? 네,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 제가 여기 지금 그 동에서 그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거하고 그 1인 가구 지금 이제 중장년 이상 실태 조사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굉장히 은평구가 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그 생계규범과 부양 의무자가 10월 1일부터 지금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제 내년에 이제 폐지하기로 했는데 1년 정도 정부가 앞당겨서 지금 폐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전국적으로 한 40만 명 정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최근에 이제 내가 시청 그 회의에 갔다 들은 얘기지만 그게 그 신청을 안 하면 혜택을 못 받잖아요. 신청. 예. 기존의 수급자의 일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자료가 동주민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신규자들은 자료가 없어서 신청을 안내하고 있고요. 기존에 방문했거나 자료 낸 분들은 기존 자료로서 가름하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소득 기준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살아 있잖아요. 뭐 1억 1억에다가 9억 원 이내 9억 원 이상에다가 예. 1억이란가가 살아 있고 또 중위소득 30% 이하인가 이 기준이 살아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자기가 생계급여 혜택이 부양 의무자로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신청 능력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복지 플래너나 이런 분들이 이기가지고 발굴할 때 우리 명단에 갖고 있는 4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각 동별로 잘 관리해 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이 진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신청 안 하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꼭 누락되지 않도록 각 통장님도 신경 써주시고 또 복지국에서도 신경 써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양 의무자가 9억 원 이상 있을 경우는 제외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전달했고요. 이번에 다시 또 한번 동장님들 관련해서 회의가 대면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심천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